손매남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월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이제 예. 뭐 덥든 어떻든 그냥 가을이라고 부르고 시작하자고요. 예. 이제는 입추가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맞습니다. 예. 입추에도 얼마나 더운지요. 박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게 손해입니다. 손해. 네네. 전에 우리가 뭐 손해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기는 했는데 짧게 손해의 기능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네. 손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얘기를 할 때 부조종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럼 조종사는 누구냐? 대뇌피질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뇌피질은 조종사, 또 이 손해는 부조종사. 부조종사. 그러니까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손해는 뇌의 뉴런을 50%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뇌 용적에 대해서는 한 10%밖에 안 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손해는 그 협응 운동 기능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협조적인 운동 요것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자세라든가 그리고 걷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바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고 이제 갈질자 걸음을 걷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손의 기능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습니다. 운동 제어 기능이 그렇죠. 이상이 있는 거군요. 예. 협행 능력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렇게 손해에 대해서 이 상담에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요즘은 손해가 뭐 축소가 됐다든가 손해 형성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그 전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협응 운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협행 운동을 하는 것이 뭐냐, 스포츠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협행 운동을 하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부조종사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그죠? 옆에서 돕는 기능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러면 이 손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가 이제 그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저하가 되면 네네.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자, 손해가 이제 그 기능이 저하되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이제 어떤 글씨를 쓰는데 서투릅니다. 글씨가 서투르고요. 또 어떤 명확한 목표라든가 혹은 자기가 예측한 그 어떤 생각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주의가 오고요. 여러분들 이제 흔히 ADHD가 걸리면 이제 손해가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네. ADHD. 네. 그래서 이제 손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들이 좀 어렵고요. 네. 또 조직화된 업무 또는 삶의 영역을 유지하는 데 이제 좀 문제가 되고요. 지저분한 방이라든가 방 주위에 막 쓰레기가 막 이렇게 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요. 서투른 또는 이제 지저분한 글씨 같은 게 지저분하고 서투르다고 또 이제 지각을 하는데 아주 빈번히 이제 지각을 하게 되고요. 조직 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모든 걸 또 서둘러요. 네. 또 약속이나 업무 같은 것을 적지 않고 해야 할 일들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민감성이라든가 번쩍이는 거, 햇빛 이런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거, 가로등 이런 거 보면요. 아주 막 헤드라이트 딱 보면 엄청나게 짜증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옷을 사면은 우리 상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있으면요. 엄청나게 싫어하고요.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도 아주 민감하고 소음에도 아주 민감하고 그 햇빛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이렇게 우리 상표 같은 것에 이게 걸치면은 아주 또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촉감이 안 좋죠. 네. 또 이제 독서를 하면서도요 긴장감이 오고 피곤하고 졸린다든가 두통이 온다든가 또 거리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구기 종목이라든가 혹은 운전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죠. 촉감 이런 거 얘기했죠. 꼬리표 이런 게 민감하고 어떤 냄새에 대해서도 좀 아주 민감을 하고요. 운동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성 그리고 이제 어색하거나 사고를
좌우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네. 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 네. 이제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이 예, 있고 예. 또 조직 생활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많을 것 예. 같은 그런 손해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걸 체크리스트를 삼아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그렇게 이상들을 좋고요. 좀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손의 기능 장애를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는 사실상 그 치료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요. 뇌는요. 자극을 받으면은 좋아진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이제 무브먼트 어떤 몸 움직임 몸을 어떻게 움직이지냐 그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뇌에 이제 그 문제가 그 손해가 문제가 됐을 때는 외상을 받았다든가 정신적 외상이든지 ADHD 걸렸다든가 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약물 중독이요.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손해가 이상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 손에 그 ADHD가 들리면은 저그링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저그링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요. 그 네이처에 이렇게 그 실제 그 과학지에도요.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아니면 뇌 운동을 하는 거, 뇌체조 같은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가 뇌 세포에는요. 그 세포의 제일 위에가 그 우리가 당 사슬이 있습니다. 당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이 8가지 당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8당인데요. 그 8당을 가리켜서 우리가 당 영양소라고 얘기하는데 네. 바로 그 우리가 그 이런 당의 세포의 단백질이 이렇게 잘못되면 치매라든가 신경학적인 장애가 생기고 또 우리가 당 사슬이 잘못되면 이렇게 그 손해 형성 증후군도 생긴다고 그래요. 이게 당 사슬이죠. 네. 세포 표면에는 그 당 사슬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대화를 못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 사슬이 잘못되면 무슨 성장 저하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손해 형성 증후군도 있거든요. 뭐 간질이라든가 이런 병이 걸리니까 이 당 영양소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손해와 관련된 것은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예.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떤 증상이나 그리고 진단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외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알코올과 관련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절대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자꾸 이제 방법일 것 술이 같고요. 이제는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요. 예. 우리 일상 생활에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독일 같은 데서는 그 맥주가 하나의 음료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되죠. 우리는 그 문화하고 다릅니다. 네. 그 술을 대할 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와 또 뇌 정신 건강과 관련된 팁을 좀 하나만 더 주시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네요. 네, 항상 이상 있는 분들. 항상 우리는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조용한 우리가 뭐 이제 막 손에 걸리면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시골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신체적인 운동 말씀하시는 신체적인 거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뇌를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왜 자극을 주냐? 뇌는 가소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뇌는 유연해서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기에게 필요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고 즐거운 운동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어떤 운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뇌체조 운동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운동에
그 기능 예. 그리고 운동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이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본인에게 몸에 맞는 운동 또 네. 연령에 맞는 운동을 찾으셔서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손해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문자 메시지 아시죠? 샵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또 여러분에게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